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부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일단 가격이 비싼지 싼지, 고평가냐 저평가냐, 그리고 공급 물량이 많으냐 적으냐,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많냐 적냐. 그래서 이제 가치 평가를 먼저 하고 그다음 수요, 공급 이 세 개 요인을 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산 시장의 가격 흐름을 보면 일단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자, 지금 인천으로 되어 있고요. 리치고에 들어와서 이제 부산을 봅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지인 리치고 아파트 실거래가 앱을 주로 보거든요. 리치고에서 우선 가격 흐름을 봐요. 가격 흐름을 이제 뭐 전체를 봤을 때는 부산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 왔다. 2004년 1월부터 23년 11월까지니까 거의 약 20년 가까이죠. 한 19년 얼마 이래 되겠죠. 그래서 20년 가까이 부산 부동산 시장은 이런 그래프를 그려왔다. 이래 보시면 되고, 최근 3년, 그 다음에 이 최근 3년을 보면 이렇게 하락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가팔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08년도의 하락폭보다 굉장히 이제 가팔라요. 2008년도에 요때쯤 마이너스 0.07% 하락했다면 요번에 1.59% 23년 1월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보다도 23년 1월이 훨씬 급락을 했다. 이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치를 이래 보면 22년 11월 하락하고 하락폭이 계속 커집니다. 22년 12월까지 하락폭이 커지고 23년 1월 이제 정부 이제 1.3 대책이 나왔죠. 그러면서 하락폭이 조금씩 둔화되는 게 보입니다. 매매, 전세 둘 다. 그리고 제가 올 여름쯤에 올 봄에는 제가 어떻게 전망을 했냐면 부산 시장은 24년 봄에서 가을쯤이 와야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름 돼서는 제가 전망을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반등장이 조금 더 일찍 올 것 같다. 왜? 이 그래프 움직임을 보면 점점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이쯤에 봤을 때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이래 봤을 때 요렇게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때부터는 조금 보합이라든지 일부 반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겁니다. 이거를 볼 때는 단순히 부산 요 가격 흐름 요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과 같이 병행해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싼지 쌀지 평가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료 대비 매매가, 두 번째 소득 대비 매매가, 그 다음에 다른 도시 대비 비교법. 그래서 이 다른 도시랑 비교하는 게 한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랑 일단 비교를 해보면요. 부산에 보다 좀 상급 도시 하면 서울이 있고 약간 하급 및 좀 동급 이라면 대구, 인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보면 서울은 23년 7월부터 이제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커지고 있었고, 그리고 반등이 이제 커지니까 뭐가 있었냐. 50년 만기 대출을 40년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특례 보금자리 우대형을 이제 없애버리고 일반형만 운영하게 되었죠. 그래서 대출을 규제를 해버리니까 다시 시장이 약간 둔화된 겁니다. 그래서 둔화된 게 여기서부터 나오죠. 23년 11월부터 확실히 이제 둔화됐다라는 게 나오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저 같아도 좀 둔화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다 생각은 듭니다. 자, 서울이 여전히 집값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빠졌지만 여전히 비싼 편인데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잡을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총선을 앞두고 총선 이후로 잡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제 예상을 좀 빗나간 거죠.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먼저 좀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둔화되는 게 보이고요. 자, 그러면 부산과 비교하는 좀 동급 내지 약간의 아래 도시 하면 대구, 인천이 있죠. 자, 대구를 보겠습니다. 대구를 보면 23년 7월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매매 시세는 0.04% 올랐고요. 그 다음 8월도 0.08% 오르고 9월도 0.35% 이제 반등폭이 좀 커졌죠. 그래서 이걸 보면 저는 이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특히나 이번에는 대구 시장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대구가
여기 매매 증감률이 대구 전체 매매 증감률이 0.35% 상승이라는 거는 상급지의 대장급 아파트는 더 많이 오른 겁니다. 네, 하급지의 좀 하급 아파트가 안 올랐는데 평균값 자체가 올랐다라는 거는 대장이 그만큼 견인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도 생각보다 반등장이 좀 빨리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23년 엄청 많고요. 적정이 이 정도 수요인데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년까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반등을 일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 유동성이 풀렸던 유동성이 다 회수가 된 게 아니고 이제 특정 기회가 되면 특정 조건이 되면 시장으로 흘러나왔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예요. 자, 인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천도 보시면 인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반등을 했어요. 자, 23년 6월 반등했죠. 23년 7월 반등했죠. 8월, 9월, 10월 요때도 반등했고 인천 같은 경우도 이제 입주 물량을 보시면 22년, 23년, 24년, 25년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26년부터 작다 생각할 수 있지만 26년 이후로 3기 신도시의 계양지구, 부천 대장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이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향후의 공급량까지도 작을 것이야라는 확정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3기 신도시가 어떻게 들어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토지 보상이 가장 빨랐던 게 3기 신도시들 중에 인천 계양지구입니다. 그러면 분양도 가장 빠를 확률이 높은 게 인천 계양지구예요. 근데 이렇게 입주 폭탄 속에 인천조차도 반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서울 반등했고 부산 반등 못했고 대구 반등했고 인천 반등했고 그 다음 어디 있습니까? 대전 광주 이래 있겠죠. 대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전을 보니까 대전 또 반등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광주 이때죠. 광주 일부 이제 또 광주도 반등했습니다. 반등했었죠. 그래서 보면 세종도 반등했고 세종 이렇게 더 빨리 세종이 제일 먼저 반등했죠. 다른 데 이제 좀 줄어들어도 세종은 여전히 다른 데보다는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일하게 반등을 못한 데가 울산 볼까요? 울산 일부 반등했네요. 23년 9월 반등하고 10월 조금 반등하고 그냥 거의 보합이죠, 이거는. 자, 다시 조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특별시 광역시 중에 부산, 울산만 유일하게 반등을 못하고 있었는데 하락폭이 둔화된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올 가을쯤 되면 생각보다 빨리 반등장이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50년 만기 대출 그다음에 특례 보금자리가 축소되면서 그러면 원래대로 부산은 이제 내년 봄이나 내년 하반기쯤에 이제 반등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부 대장 단지들은 좀 상승 거래가 많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해운대의 대장급, 수영구의 대장급 이런 게 일부 이제 반등이 뜨긴 떴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못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부산의 입주 물량을 먼저 보겠습니다. 부산은 2013년부터 지금 23년까지 그러니까 요때 13년부터 23년까지 항상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어느 정도 이제 이 빨간선이 적정 수요인데 이 빨간선보다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부산이 생각보다 이제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산이 일자리가 없다, 인구가 줄어든다 이런 거 맞습니다만 이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근데 앞으로 24년부터는 공급량이 이제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미분양 아파트도 보면 이렇게 급락장이 왔지만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에요. 오히려 여기 2017, 18 요때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되면서 하락장이 왔을 때보다는 미분양 자체는 많지 않아요. 그러면 미분양이 많지 않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수요 중에서 신축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분양이라는 거는 이제 분양했던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된 거를 미분양 아파트라고 하죠. 그래서 부산은 여전히 신축에 대한 수요는 살아 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이제 많지 않았던 거죠. 상승세긴 했지만 그리고 23년 6월을 기점으로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죠. 24년 이후로는 신축 아파트가 없어.
근데 미분양이 이제 늘다가 더 이상 안 늘고 있어요. 근데 24년부터는 이제 새 아파트가 없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점점 헌 아파트, 그러니까 기축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할 수밖에 없겠다.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런 해석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부산에 좀 신축 물량은 뭐가 있을까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직방에 들어와서 아파트에서 신축 분양해서 이제 부산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전국 단위로 계속 보다 보니까 서울이 찍혔는데, 자, 부산에서 눈여겨볼 만한 신축이 이렇게 이제 아파트에 신축이 들어오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해운대부터 한번 볼까요? 해운대에 신축 아파트 뭐가 있을까? 인터넷이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경동 리인뷰 2차가 있고요. 24년 6월에 경동 리인뷰 2차 입주고, 자, 그 다음에 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 24년 7월 입주고, 24년 7월, 24년 6월 입주라는 거는 지금 이미 분양이 어느 정도 많이 완료된 거죠. 미분양 일부 남은 거 말고는 어느 정도 해소가 많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운대 중동 동원 로얄 듀큐가 좀 남았고, 예. 그 다음에 해운대 삼성 콘도 맨션 재건축 240세대 정도 남았고요. 요것도 480세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봤을 때 해운대 내에서 아직 뭐 그렇게 분양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동 2 재개발. 우이 재개발 보면 660세대 있는데 아직 이제 미정입니다. 분양 시기는. 자, 미정이죠. 미정.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입주 물량에 나오지는 않고요. 다음 또 뭐가 있을까 보면, 자, 부산이 자, 그 다음에 이편한 세상 센텀 하이베뉴. 그래서 924세대 있고, 요거도 미정입니다. 그래서 드파인 센텀 이제 24년 6월 750세대. 이제 그래서 보면 이제 입주 예정인 것들이, 자, 뭐 24년, 25년 이후로는 크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이제 입주 물량 자체가 이제 좀 많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 이제 특 A급 이런 물량 자체는 이제 많이 끝나는 장입니다. 부산이라는 장이. 그래서 부산은 실질적으로 요 시기 있죠. 요 시기 22년, 23년 2018년 이후로 19, 20, 21, 22, 23까지 해서 아파트 분양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분양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 그러면 이때까지는 왜 못 오르고 있었냐? 자, 일단 부산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이걸 또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부산이 서울 다음으로 굉장히 이제 고평가였어요. 부산이. 그래서 부산은 소득 대비 집값 15년치를 봤을 때 평균이 이제 7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야지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고 9.7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7.7입니다. 자, 근데 그 대구는 입주 물량이 더 많았는데 왜 반등했냐? 대구를 보세요. 대구는 소득 대비 집값 15년치를 보면 적정 수준까지 이제 빠졌습니다. 한 요 정도 그냥 조금 고평가 내지는 적정 수준까지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볼 때 공급은 신축 아파트 입주량이 있지만 주택 소유자가 매매로 내놓는 매물량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치고에서 밑으로 내리면 매물량을 볼 수가 있어요. 매물량을. 혹은 아실에서 또 매물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면 사는 사람이 안 살려고 합니다. 비싸니까 안 살려고 하고 살 수도 없고, 그러면 매물이 이제 점점 쌓이게 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저평가 구간에 들어섰다 생각이 들면 이때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매물량도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대구를 보면 입주 물량이 많은 23년도 기준으로 32,487세대가 공급 예정인데 공급을 했었는데, 매물량을 보시면, 자, 여기 매물량이죠. 23년 11월, 12월 적재되어 있는 매물량을 보면 35,000건이에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을 때,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을 때가 이제 3만 건 정도 됐는데, 역사적으로 많을 때가 32,000건인데 이번에 매물량이 나온 거는 35,000건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입주 물량도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기존에 있는 소유자의 매매 물량이 더 빨리 단기적으로 시중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제 건설사가 신축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 권한, 매입을 하거나 토지 사용 권한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아파트 인허가 받고 착공 신고하고 준공 신고해야 되는데 그러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다주택자나 주택 소유자가 매물로 내놓는 거는 내일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는 결국에 매물량이다. 그러면 이 매물량은 비싸다는 생각이 들면 누군가는 적당한 수익 실현 혹은 뭐 이때쯤에 팔자 하면서 매물에 많이 나오게 되고요. 또 이제 가격이 싸다 하면 나 이 가격에는 죽어도 못 팔겠어. 그러면서 매물이 들어가게 되고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싼데 지금 사놓을까? 이러면서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지역 대비 이제는 좀 저렴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수가 붙기 시작하면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고평가다 보니까 제가 이걸 17개 시도별로 이렇게 보면 고평가 지수로 보면 서울이 26% 고평가, 부산이 13% 고평가, 대구가 거의 적정, 인천이 4%. 그래서 보면 부산, 대구, 서울은 좋다 이거야. 서울은 특별시니까. 그러면 부산, 대구, 인천 중에서 부산이 제일 고평가죠. 그래서 부산이 덜 올랐던 겁니다. 반등을 못하고 있었던 거고 대구, 인천은 이 정도 수준에서 한 10%, 5%에서 10% 사이 정도 고평가 수준에서 반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도 어느 정도 이 고평가 수준이 조금 떨어지고 나면 반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출 규제가 바뀌면서 아직 못했고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냐. 입주 물량이 이제 줄어들죠. 이제 부산, 제가 이거를 입주 미분양 이래 보면 24년부터는 이제 부산은 입주 물량이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폭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 가고 있습니다. 하락기를 거쳐서 완만하게 가고 있다. 이거는 뭐다?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여기서 큰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이만큼 과거 같은 요만큼의 하락장은 없을 거다. 이래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큰 악재가 없다면 부산은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수급에 의해서 상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이제 일단 공급 요인은 없기 때문에 집을 사고자 하는 기축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부산은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될 것이냐? 부산은 이제 13% 정도 고평가를 했죠. 그래서 리치고를 제가 이제 가지고 역산출을 한 겁니다. 예. 리치고를 가지고 산출을 한 겁니다. 자, 이 부산이죠. 부산에서 15년 평균을 보니까 이제 평균에 많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평균이 7이고 이제 7.7이기 때문에 그래서 13% 정도 고평가인데 이제는 한 10% 정도 되겠네요. 자, 13% 맞습니다. 7.7. 자, 13% 정도 고평가니까 이게 이제 적정 수준까지 오게 되면 사람들은 사고자 하는 수요가 늘겠죠. 저희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서울 강의, 부산 강의, 대구 강의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부산, 울산이 관심이 많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그게 보면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 이게 보이는 거죠. 부산이 내년부터 공급 없네? 그러면 생각보다는 반등장이 좀 일찍 올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수요가 붙으면 되는데 수요가 붙으려면 요 소득 대비 집값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되면 되겠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빠지는 추세 혹은 소득 상승 추세 이런 거를 서로 이제 같이 보자면 한 빠르면 내년 봄, 늦으면 내년 가을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렇게 보이죠. 그다음에 앞으로 4월에 뭐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또 나올지는 또 두고 봐야 되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전망은 저도 부끄럽지만 항상 틀리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터질지 어떻게 알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등의 이제 전쟁이 터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큰 틀에서는 미래를 좀 보면서 준비를 하는데 또 지금 당장에 의해서는 이제 대응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현 시장이 어떨지 미래 시장이 어떨지를 계속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부산은 24년부터 공급량이 많지 않고 이제 고평가 그동안 엄청 고평가되었던 게 이제 에버 빠졌구나. 그러면 이제 내년 늦어도 25년까지는 이게 이제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설 수 있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24년 내지 25년에 살려고 하겠죠.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대중들의 매수 타이밍이에요. 24, 5년이. 왜냐면 여기 13%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 보세요. 23, 24년도에 계약금을 걸어놓고 계약금 10%를 걸고 내가 25년도에 잔금은 90% 잔금을 쳤어. 그러면 나는 24년도에 산 거예요. 25년도에 산 겁니까? 계약을 24년에 하고 잔금을 25년에 쳤다면 나는 이제 25년에 샀다라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24, 25에 부산이 반등을 합니다. 이제 요렇게 가다가 이제 좀 반등한단 말이에요. 일부 이렇게 반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등해서 갔을 때 신축 아파트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먼저 올라가 있겠죠. 반등했다는 거는 상급지나 혹은 신축부터 조금 움직였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그때 돼서 신축 아파트가 뭐냐? 지금의 분양권인 겁니다. 지금의 분양권이 내년, 후내년,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는 신축 아파트가 되는 게 지금의 분양권이죠. 그래서 부산 사람들 중에서 신축이 좋아서 분양권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데이터를 보고 향후의 전망, 시장을 예측하면서 분양권을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3년 시장은 분양권 위주의 시장이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분양권이 오르게 되면 바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거는 구축 아파트와 분양권은 경쟁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신축과 그 다음에 분양권이 주도를 하는 시장이었고요.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신축 공급도 줄어들고 신축 가격이 오르면 그때부터 이제 구축 아파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구축 아파트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두 중에 한 개가 크든지 두 개가 맞물리든지. 그게 뭐냐면 신축 공급이 줄어들고 그래야 이제 구축으로 가니까, 아니면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가 커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축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구축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두 중에 하나가 크거나 두 개 다 맞거나. 근데 이게 이제 내년쯤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늦어도 25년쯤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부산은 분양권이나 신축 위주로 좀 보시다가 내가 투자금이 적어. 그러면 구축을 보되 이제 입지 좋은 구축부터 이제 조금 선점을 해놓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시장 사이클상 바닥에서 해야 될 거는 뭐가 있냐? 하락장 내지 바닥에 가까워진 장이잖아요. 이거는 뭐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하락폭이 어느 정도 둔화됐다는 거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매매가 하락폭도 이제 둔화됐고 전세는 오히려 일부 조금 오르기 시작했어요. 지인 시세로는. 조금씩 오르죠. 지는 오히려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구축을 사놓고 좀 기다릴 때가 이제 됐구나. 그러면 그동안 부산은 신축 공급도 많았기 때문에 구축이 힘을 못 썼다면 앞으로의 부산은 구축이 다시 힘을 쓸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되는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하락장 때 올해까지는 분양권 내지 신축을 보시고 내년부터는 입지 좋은 구축을 약간 선점하기 좋은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